안녕하세요. 장기 투자하는 스피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를 네이버 증권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크게 빠졌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발언이 시장의 기대와 달랐는지 나스닥에서는 마이너스 3.94%, 다우존스 마이너스 3%, S&P 500 마이너스 3.3%로 크게 빠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와 같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5.8%나 빠졌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목, 금 사이에 서버 디램 가격이 크게 돈다는 그런 호재가 있어서 리포트가 있어서 61불까지 올랐지만 지금 57.63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6, 7%가 하룻밤 사이에 빠진 것입니다. 큰 변동인데 하이닉스 역시 다음 주에 크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주가는 BPS 곱하기 PBR로 간다는 것을 계속 전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번 삼성전자 영상에서는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라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여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기업인데 삼성전자에 비해서 생산물 포트폴리오가 딱 하나라서 경기에 굉장히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EPS만 갖고 주가를 해석하기에는 EPS 변동이 너무 커서 BPS 곱하기 PBR로 하는 편입니다. 우선 하이닉스는 8월 26일 현재가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000660 이런 하이닉스처럼 시가총액 10위 이내에 있는 기업은 종목 코드를 외우면 좋습니다. 왜냐면 SK 하이닉스 치는 것보다 000660이라고 치면 훨씬 빠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검색창, 구글창 어디에서나 000660 엔터 하면은 바로 주가가 나오고 리포트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SK 하이닉스로 들어가면 화면 중앙에 종목 분석이 있고 종목 분석에서 다시 기업 현황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BPS가 보입니다. 이 BPS는 19원인데 97,019원인데 이는 가장 최근 실적인 2022년 6월에 BPS에서 온 것입니다. BPS는 뭐냐면은 북밸류 퍼쉐어 해갖고 한 주당 장부 가치를 뜻하며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순자산, 즉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뺀 것이 순자산인데 이게 그거죠. 자본 총계인데 요거를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장부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장부 가치는 순자산이죠. 순자산은 장부 가치고요. 그리고 그 옆에를 보면은 PBR이 있습니다. 0.98입니다. 이거는 95,100원이라는 종가를 BPS 97,019원으로 나눠서 나온 값입니다. 즉 PBR은 말 그대로 프라이스 북 레이쇼니까 프라이스 그러니까 주가를 BPS로 나눠서 나온 값입니다. 주가는 95,000원, 그다음에 BPS는 여기 뜻 97,000원 나누면 0.98이 되는 거죠. 즉 주가는 약간 이거는 역산과 자기 되풀이 같긴 하지만 주가는 좌우간 BPS 곱하기 PBR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위에 숫자들을 대입하면 97,000원의 BPS, 가장 최근 DPS 곱하기 0.98 PBR을 하면은 95,000원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현재가는 딱 들어맞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추정 주가입니다. 추정 주가를 보려면 주로 컨센서스를 봐야 되는데 네이버 검색창에서 아까 이 종목 분석을 간 다음에 여기 컨센서스를 누르면 됩니다. 컨센서스를 누르면은 여기 BPS가 2022년 12월 말 BPS가 나옵니다. 101,809원이군요. 기억해뒀다가 이번 겨울에 동영상 찍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PBR은 목표 주가를 BPS로 나누는 걸로 하겠죠. 그래서 13만원을 BPS인 10만원으로 나누면 1.2769가 나옵니다. 역시 되풀이되죠. 주가는 BPS 곱하기 PBR이 되는데
여기서 BPS는 10만원, PBR은 1.27 곱하면 13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13만원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표에 있는 목표 주가입니다. 목표 주가가 13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BPS와 PBR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BPS는 2022년 12월 추정 BPS인데 이 10만원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BPS라는 거는 재무상태표의 자기 자본인데 자기 자본은 작년 기말이 금년 기초값이 되는데 그거에다가 금년 장사에서 생긴 순이익이 더해져서 나옵니다. 즉 2021년 말 BPS 9만원 그리고 2022년에 번 거 EPS는 earning per share니까 주당 순이익이죠. 그러니까 순이익을 주가로 환산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니까 BPS처럼 BPS 역시 북밸류 즉 자기 자본 자본 총계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니까 둘 다 동일한 수준의 비교 가능한 값입니다. 그래서 9만 원이었는데 2022년 1월에는 9만 원이었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12,000원을 벌었으니까 9만 원 더하기 12,000원은 약 10만 2천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여기 값은. 그리고 컨센서스는 요걸 딱 떨어지지가 않죠. 9만 300원 더하기 12,000원은 요게 정확히 하자면은 10만 3천원이 돼야 되는데 컨센서스는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값의 평균치라서 이런 오차는 있습니다. BPS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PBR인데요. PBR은 CFA 시험이나 여러 가지 퀀트 자료들을 보면은 ROE 나누기 자기 자본 요구 수익률, 즉 주식을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주주들이 요구하는 수익률로 ROE를 나누는 값입니다. 즉 ROE는 회사가 장사를 해서 영업을 해서 번 자기 자본 대비해서 벌게 되는 수익률인데 그 수익률이 주주들이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볼 수 있는 게 PBR입니다. 이때 이 공식은 나중에 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깁니다.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ROE는 여기 있는 13.99를 이용했고요. 분자가 되고 요구자본 여기서 G 그로스 레이트는 그냥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0, 여기도 0이니까 ROE 나누기 요구자본 수익률이죠. 그래서 13.999 요구자본 수익률은 RF 즉 리스크 프리 리턴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무위험 수익률은 국고채입니다. 나라가 쉽게 망하지 않기 때문에 국고채 이자율은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10년 국고채 수익률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찾아보니까 3.6이었고요. 그리고 마켓 리스크 리턴은 주로 무보증 회사채 BBB 마이너스 투자가 거의 마지노선이 되는 회사채 수익률을 씁니다. 최근 주가가 금리가 많이 올라서 10.864까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자본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 무보증 회사채의 채권 수익률과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PBR은 ROE를 시장 요구 수익률 쉽게 말하자면 회사채 수익률로 나누는 것인데 10.86이 됩니다. 즉 13.99 나누기 10.86은 1.287이죠. 그러면 1.287은 목표 주가 프라이스를 BPS로 나누면은 PBR이 나오는데 나눠보니까 1.2769가 나옵니다. 묘하게도 1.287 아까 ROE와 자기 자본 요구 수익률로 나온 값과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타당성이 있는 PBR 작성이라고 보겠습니다. PBR 관련해서 적정 자료들은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이 슬라이드를 올려놓을 때 같이 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또한 아까 체크했던 회사채 무보증 BBB 마이너스 등급의 무보증 회사채 수익률이 여기에 10.864가 있고
역시 국고채 10년물 수익률도 역시 3.61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채권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링크 요 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는 주가는 EPS 곱하기 퍼라고 하지 않았는지가 또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EPS는 그때 봤다시피 TTM 값이니까 최근 4분기 합산 값이니까 15,15766이고요. 퍼는 이게 최근 분기 EPS를 전일 중가로 나눈 6.03이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고, 향후에 PER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향후의 EPS만큼, 즉 컨센서스를 다시 보면은 EPS 추정 EPS는 지금 12,695원이 나오고, 아까 본 값과 똑같습니다. 여기 BPS 구할 때 나왔던 EPS와. 그리고 이제 퍼가 문제인데요. 퍼는 지금 목표 주가가 13만 원이니까 13만 원을 EPS로 나누면 퍼가 나옵니다. 근데 10.24가 되는데, 솔직히 10.24라는 퍼는 현재 퍼 6대의 퍼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대개 퍼는 금리가 오르면 이게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요거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금리와 비교해서 해보면은 퍼가 10.24가 되기는커녕 지금 6.03에서 5.6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EPS 곱하기 퍼니까 EPS 12,600원에다가 5.6배의 퍼를 곱하면 71,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는 하이닉스 주가의 최저점을 찾을 때 이게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내리자면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BPS 곱하기 PBR 13만 원은 타당성이 있는 금액인데, 이거는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이라고 보고요. 1년 이내. 그리고 최저점은 EPS 곱하기 퍼로 보여지는 7만 원입니다. 물론 하이닉스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런 가격이 도달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크가 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그리고 D램과 네드 플래시의 평균 가격, 에버리지 ASP라고 하죠.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를 잘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은 목표 주가 13만 원, 최고점, 최저 주가 7만 원이 있는데, 이 변동성은 10만 원대 현재 가격대를 볼 때 위로 30%, 아래로 30%의 변동성을 보입니다. 과연 이게 또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3,000일 동안, 하이닉스 3,000일 동안에 일봉을 다운받아서 체크한 결과 연간으로 하이닉스가 움직일 수 있는 표준 편차는 36%입니다. 즉 하이닉스는 연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변동치가 66% 이상의 확률로 36%니까 제가 보기에는 36% 상하로 움직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여기 소스 파일 역시 3,000일 동안의 하이닉스 일봉을 분석한 자료 역시 여기 링크에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게 유튜브 동영상 링크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시간이 길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